뭔가 잘못한 사람한테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셨을 겁니다. 먼저 이 영상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13일 18시 35분부로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하고 압수영장을 공개 집행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불리한 짓을 하지 않을 권리, 변호인 선임권이 있습니다. 이해돼요? 네. 본인이 갖고 있는 휴대폰, USB, 그저 카드 같은 거 다 압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압수를 할 거예요. 휴대폰 갖고 있는 거 주시면 되세요. 오윤성 교수님, 저게 이제 이른바 미란다 원칙 고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대체 저 사람이 지금 뭘 잘못했길래 경찰이 저렇게 다 설명해주고 이제 체포합니다. 그랬을까요? 지난달에 돈을 받고 남성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을 해주는 소위 유흥 탐정이라고 보도가 들어본 것 있었죠. 같습니다. 네네. 예, 그 사이트 운영자가 이제 경찰에 체포된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네. 지금 방금 체포된 저 남성은 그것을 보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착안을 해가지고 네. 모방 범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성 500명의 성매매업소 출입 내역을 건당 3만 원에서 5만 원에 조회를 해가지고 18일 만에 2,3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네. 가지게 된 네. 유흥업소 고객 관리 앱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자기 아는 지인이나 남편 그리고 네. 남자친구가 거기에 출입을 했는가 이것을 의뢰한 것을 가지고 범행을 해가지고요. 네. 지금 방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 위반 혐의로 이제 입건이 됐고요. 네. 지금 경찰은 이와 유사한 다른 모방 범죄가 있는가에 대해서 수사를 네.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흥 탐정, 이 말 자체도 뭔가 솔깃하게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내 남편이나 내 남자친구가 혹시 저런 곳을 드나들었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애초의 사이트인데 애초에 그 사이트 운영자는 체포가 됐어요. 그런데 손수호 변호사님, 네. 이번에 검거된 사람은 저 사이트에 착안해서 모방한 건데 그런데도 2,300만 원 수익을 얻었다면 여전히 내 남편, 내 남자친구가 이런 데 가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기간도 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일 사이에 이렇게 2,300여만 원의 불법 수익을 얻은 거기 때문에 네. 여전히 수요가 있다. 누군가는 돈을 지급하면서까지 이러한 네.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 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네. 사실 제가 한 달쯤 전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유흥 탐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방송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네. 그런데 그 후에 놀랍게도 나도 이 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저희 사무실로 상담 전화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제 불법 소지를 피하면서 이 업을 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문의를 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게 돈이 된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실제로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 당연히 불법인데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또 돈을 주고 정보를 또 알고 싶어하는 그런 수요도 있다는 점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검거된 사람도요. 애초에는 우리 오윤성 교수님 설명처럼 마사지 업소를 근무하고 있었대요. 이 사람은요. 그런데 그때 알게 된 고객 관리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개인 정보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 전화번호는 기본이겠죠. 그걸 빼낸 거예요. 이거 돈벌이 되겠다. 유흥탐정 사건 기사를 보는데 아싸! 이거 돈벌이 되겠다. 생각에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정보를 다 빼낸 다음에 인터넷에 당신의 남편, 당신의 남자친구가 유흥업소 갔는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냈더니요. 웬걸요?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20일 사이에 2,300만 원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법은 같은 수법이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만 조금 다른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했습니다. 여성분들이 다 자신의 지인이나 남편, 남자친구를 의뢰를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다른 계좌 또 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는. 공범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혹시라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제가 이런 유흥업소를 가는
뭐 남성분들 두둔하는 게 아니라요. 왜 그러면 자신의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이런 데 간 거를 알고 싶어서 의뢰를 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이 남자들은 본인들은 아내나 여자친구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아내나 여자친구는 평소에 행동에서 바뀐다거나 네. 특정 시간대에만 전화가 안 되면 딱 알아요. 이제 대부분 네. 의심을 하게 돼요. 네.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결혼의 가장 커다란 전제는 우리 결혼 서약을 할 때 네.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른 네.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지 않겠습니다가 결혼 서약에 드러내놓고 들어가진 않지만 네. 그게 결혼의 가장 커다란 전제이거든요. 아하. 그거를 비밀로 한다는 거는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뭐 성매매는 특정 여성과 한 게 아니니까 외도가 아니야라고 주장하더라도 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배우자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고요. 아하. 그런 다음에 여자친구의 입장에서는 이렇거든요. 네. 성매매를 갖다 하는 여성은 나중에 결혼을 했을 때 다른 여성과의 외도를 할 확률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네. 아하.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성매매일 뿐이야라고 하지만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불결한 관계를 가진 후에 자신이랑 관계를 가진다는 게 더욱더 불쾌하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할 수밖에 없지요.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도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경찰 얘기를 들어보면 이 운영자들이 이 여성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네. 이 정보, 그러니까 출입 정보뿐만 아니라 도청까지 해주겠다라고 아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성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나 내 남자친구가 유흥업소에 다녔는지를 알아봐 주세요. 의뢰를 하신 분들도 나름 고충이, 심적 고통이 있었나 봐요. 홍수민 아나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뭐 정말 죄송해요. 혹시 언제쯤 보내주실 수 있는지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의뢰한 정보를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네. 이렇게 운영자한테 메시지를 보낸 것까지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아하, 이거군요. 네. 결과는 언제쯤 볼 수 있어요? 저녁에요. 이렇게 되고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보세요. 정말 죄송해요. 혹시 언제쯤 보내주실 수 있는지 시간 알 수 있을까? 여기서 보내달라는 것은 내 남편, 내가 의뢰한 남자친구든 남편이든 간에 출입한 기록을 좀 알 수 있어요. 언제쯤 보내줄 수 있어요. 지금 너무 괴로워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대요. 아, 정말 이 정도로 뭔가를 알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앞서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처럼 이 모방범죄 한 사람이요. 제가 도청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도청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홍보까지 하고 있는 SNS 메시지도 경찰이 이번에 공개를 했어요. 그만큼 요게 돈벌이가 된다고 이 모방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생각한 거지. 보세요. 200이요. 아마 200을 어떤 200만 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암호 같은 말을 사용하고요. 카톡 문자 다 확인 가능, 전화 통화 내역 녹음됨 200만 원 내면 도청 가능하다는 것을 홍보를 한 것 같아요. 보세요. 홍보도 할게요. 그랬더니 네. 그리고 도청된다는 점도 홍보해 주세요. 참 어떻게 보면 뻔뻔합니다. 불법적인 일을 널리 홍보해달라고 지금 홍보해달라고 하는 꼴이니까요. 그런데 손 변호사님 네. 이게 왜 걱정되냐면 이게 엉뚱한 범죄, 다른 범죄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데요. 네. 물론 저기에 들어있는 그 정보가 정보 중에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상당수는 이제 실제와 다릅니다. 아하. 예, 그래서 어떤 그 여성이 자신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런 전화번호로 입력을 해서 알아봤더니 거기서 또 여러 건의 그런 출입 기록이 나왔다는 회신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이걸 볼 때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상당히 들어있어요. 아하. 그리고 또 저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네. 또 앱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 네. 그냥 마음대로 답을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기죠. 네. 네. 그래서 저런 유흥탐정이라는 그 이름을 쓰는 저런 그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가 과연 어느 정도이냐. 그렇네요. 정말 장담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요. 또 저 잘못된 그냥 마음대로 지어낸 답을 얻은 다음에 그로 인해서 또 가정 분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또 범죄까지 이어질 수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모방범죄, 유흥탐정이라는 이 애초에 사이트에 모방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요. 오윤성 교수님,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뭐 머리를 썼다면서요? 네, 처음에는 이제 계좌 추적을 이용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 저렇게 범죄가 이제 지속되면 경찰에 의해서 계좌 추적이 당할 수가 있으니까 아하. 계좌 이체를 갖다 처음에 이제 이용을 하다가
이것을 갖다 문화상품권으로 바꿉니다. 아하. 그래서 문화상품권을 이제 그 바꾸는데 그것도 핀 번호만 알려달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금전적인 이득은 본인이 취하면서도 네. 경찰의 추적은 본인이 교묘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네.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결국은 네. 이제 뭐 경찰에 의해서 적발이 된 것이죠. 아하. 그러면 손수호 변호사님, 이 남성요, 모방범죄 저지른 이 남성뿐만 아니라 혹시 이 사람에게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의뢰한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완전히 이미 그 행위하지 그런 범죄의 결과를 단순히 전달받은 게 아니라 이제 불법적인 행위를 하도록 이렇게 돈을 주면서 이제 그 시켰을 경우에는 아하. 그에 따라서 그 자체가 또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유흥탐정 이 사이트를 운영해서 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여러 가지 네. 현행법령 중에 여러 가지를 위반할 소지가 있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그러한 범죄로 인해서 범죄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좀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내 남편, 내 애인이 남자친구가 유흥업소를 드나들었는지를 알아봐 달라는 세태가 참 씁쓸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애초에 그런 데 발걸음을 하지 않는 그래서 신뢰를 주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